참 이런 내용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주구장창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안녕하세요. 보험의 답안지를 알려주는 보험 1타 강사 보험빨간펜 지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험빨간펜 구독자 여러분, 실손의료비 보험, 즉 실비보험이죠. 이 실비보험은 누구나 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실비보험 안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꿀팁과 혜택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이 실비보험, 실손보험 같은 말이죠. 이 실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손보험은 내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실비보험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대한민국 국민의 3,997만 명, 거의 4천만 명이 가입한 거니까, 즉 누구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이 실비는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렇게 가입자 수가 많고 좋은 보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제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실비를 100%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실비보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변천사 과정부터 실비보험 활용 방법과 실비보험 청구를 많이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먼저 1세대 실비는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1세대 실비라고 얘기합니다. 실비보험 전체 가입자 중 19.1%를 차지하고 있고, 이 1세대 실비는 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봤을 때 황금 실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입원을 한 후 암으로 수술을 받고 암 치료를 받아서 비용을 총 3천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없이 3천만 원 전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없이 실비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통원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보통 5천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인 만큼 회사에 따라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게 1세대 실비의 특징인데요. 이때 상해 실비로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50% 중복 보장을 하고, 통원 치료도 최대 한도까지 보장을 합니다. 자기부담금도 없고 상해로 인한 치과나 한방치료까지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꼭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보험이 바로 1세대 실비보험입니다. 갱신 주기는 보통 3년에서 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3년도 4월 이후 나오는 실비와는 다르게 재가입 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을 2세대 실손의료비 표준화 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실비 이후 처음으로 표준화 실손으로 바뀌다 보니 몇 차례 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3년 4월 이전까지는 3년이었던 갱신 주기가 13년 4월 이후 1년으로 짧아졌고, 15년의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때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무조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13년도 10월에 2세대 실비를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5년이 지난 2028년 10월이 되면 내가 기존에 가입해놨던 2세대 실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새로 나온 차세대 실비로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7년도 4월에서 21년도 6월까지 3세대 실비보험이 나왔는데요. 급여 10%, 비급여가 20%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후반기에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청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수치료, 주사료, MRI 3종을 비급여 3종으로 별도 분류했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3세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20%이며 3종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30%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받는 4세대 실손은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로 본인 부담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통원 치료에 횟수 제한이 생겼죠. 그리고 재가입 주기 또한 3세대까지는 15년이었는데 4세대부터는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만약 5년마다 새로운 실비가 나온다면 5년마다 새로 출시되는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비보험을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 일부 가입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 실비보험 가입자 중 13년도 1월 이후 출시된 2세대 실비 중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는 0.3%에 해당되는 사람 과 6.1%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0.4%와 22.7%에 해당되는 3세대 실비 가입자, 마지막으로 10.5%에 해당되는 4세대 실비 가입자를 포함해서 사실 대한민국 실비보험 가입자 중 40%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크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3년도 이후 2세대 실비부터 3세대 실비는 15년 뒤 새로 그때 상황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차세대 실비로 어차피 바뀌게 되고요. 4세대 실비 가입자는 5년 뒤에 자동으로 5세대 실비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비보험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세대별 실비들의 필요에 맞게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많은 혜택들을 얻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험 빨간펜 지원쌤이 정리했습니다. 실비보험 활용 꿀팁 첫 번째는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활용하기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 2021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 이번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실비보험을 가입한 A라는 사람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부담금이 10%라면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원래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는 계산법이죠. 그런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 1, 2, 3세대 실비들과는 내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원래 과거 실비들의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산한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었다면 이제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200만 원 상한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비급여 부분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영상 링크 제가 설명란에 남겨놓을 거니까요.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4세대 실비는 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이니까 3천만 원의 20%면 600만 원을 제외하고 2,4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선인 200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2,400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비보험에는 엄청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필수보험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과거 실비가 좋긴 한데 정말 도저히 보험료가 감당이 이제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계약 전환을 통해서 4세대로 전환을 하시더라도 꼭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야 할 필수보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실비보험 활용 꿀팁 두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자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 대상으로 해서 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기능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게 된다. 그럼 보험료만 계속 주구장창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하고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원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중지 기능은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실손보험 납입중지 기능을 사용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환급 받으실 분들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환급 받으시고요. 이것도 꼭 체크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실비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 실비뿐만 아니라 단체 실비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체 실손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시킬 때는 원래 부활하게 되는 시기인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켰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개인 실비보험이나 회사의 단체 실비보험이나 중지시키고 싶으신 거 중지시키면 됩니다. 근데 참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셔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꼭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하셔서 이렇게 좋은 기능들 꼭 잘 활용하시고요.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체 실비, 개인 실비 둘 다 보장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면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 보상입니다. 만약에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왔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단체 실비보험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3천만 원, 그래서 총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단체 실비에서 1,500만 원, 개인 실비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합산 3천만 원 기준으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실비는 2개가 있다고 해서 2배가 아니라 비례 보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개로 유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하나는 중지시키시길 바랍니다. 납입 중지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지를 시켜놓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중지시켜 놓았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50대가 되어서 명예퇴직하기 전까지도 회사의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 실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퇴직하면서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 수령을 하셨고 암, 뇌, 심장 같은 10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 5년간 발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도 전환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단 5년간의 지급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니까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셔야겠죠. 네 번째 실비보험 꿀팁은 보험 가입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 간병인 보험, 암보험, 수술비 보험처럼 보완해야 할 상품들이 남아있다면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조금만 아파도 가볍게 다쳐도 무조건 병원 가서 실비 청구부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타는 건 좋지만 문제는 작은 병원비까지 청구를 하면 그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버린다는 점이에요. 이 이력들은 신용정보통합조회 시스템이라는 곳에 다 남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각각의 보험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내가 A보험사에 실비가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자잘한 것까지 병원을 갈 때마다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B사, C사, D사 등 다른 보험사로 가입을 하실 때 나의 실비 청구 이력 등이 다 체크가 됩니다. 감기, 장염, 위염, 설사, 도수치료,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 단순 생활질환 등 이런 건 자잘하게 누구나 흔히 병원을 자주 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험사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결국 과다 청구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고 싶은데 암 진단비만 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심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부담보로 승인이 난다거나 아니면 할증으로 남들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실제 제 고객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객님 한 분께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고객님께서 2년 전쯤에 무릎이 아파서 MRI 한번 찍고 무릎에 주사를 한번 맞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도 2번밖에 하지 않았고 실비 청구도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무릎 쪽에 부담보를 잡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담보란 해당 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또 얼마 전에 다른 고객님의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24시간 심전도 검사해보고 조영제 맞아서 MRI 다 찍어봤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원인 미상이다. 일시적인 이런 것들로 병원을 다녀온 이런 경우는 정말 애매하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 저렴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셨는데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상이 없다는 겸사 결과지와 의료 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내가 모르는 질병 코드를 기재해 놨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하필 청구 이력이 남아서 심장 관련 코드가 찍혀 있다 보니까 심장질환 환자가 아닌데 뭐 아니라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한다거나 골치가 아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도수치료, 물리치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거북목, 일자목 등이 있어서 도수치료를 3년 동안 6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보험회사에는 원래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5년 이내에 통원치료 7회 이상일 때 고지를 하는 건데 마지막 도수치료 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6회만 하신 거니까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를 하셨으면 그 청구 이력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무슨 부위의 도수치료를 하셨냐, 치료한 사유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고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후유장애 수술비, 종수술비, 골절 진단비 등 전부 다 인수 거절이 뜨거나 가입 금액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 급해서 청구를 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이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병원 서류들 있죠. 진료비 영수증이랑 세부 내역서들 이런 것들 좀 잘 모아두셨다가 보험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한 번에 청구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병원 간 거 청구 안 하면 어차피 보험사가 모르니까 청구 안 한 거는 다 고지 안 하고 가입하면 되겠네요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청구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병원 가신 이력, 최근 1년 이내 검사로 인해서 추가적인 검사,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30일 이상 약을 복용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 에이즈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30일치 받았지만 약을 안 먹고 버렸어요. 실비 청구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고지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고혈압은 5년 이내 중대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진단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고지 대상인 겁니다. 실비 청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허리를 삐끗해서 2년 전에 도수치료 5번 받아봤다고 해봅시다. 규정상 이건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5년 이내 7회 이상일 때만 고지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5번을 전부 실비로 청구했다면 보험사에서는 가입신사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치료받으셨죠? 진단명은요? 부위는 어디였나요? 총 몇 회죠? 그리고 결국 이 특약은 삭제하세요. 허리 보장은 일정 기간 제외합니다. 보험료를 더 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구 소멸시효를 꼭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청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사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꿀팁들, 그리고 청구를 언제 하시는 게 좋은지, 그 외에 다양한 실비보험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셔서 제대로 점검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하는 보험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실비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다 같이 좀 공유하셔서 진짜 이런 숨은 보험 지식들이 많이 있구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빨간펜 채널에서는 복잡한 보험을 쉽게 풀어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 빨간펜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복잡한 보험 쉽게 풀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 빨간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보험의 답안지를 알려주는 보험 1타 강사 보험 빨간펜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